그 모드연 모드의 연구소 AI 컬리지 RL 위드 스타크래프트 그룹의 박석입니다. 예,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이제 2주차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 그다음에 템포럴 디퍼런스 메소드, 그다음에 RL에 관련된 컨티니어스 스페이스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1주차에 했던 걸 좀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지금도 좀 울리나요? 울리네. 역시. 내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녹화 장비랑 지금은 좀 낫죠? 예. 예. 그래서 1주차 했던 거를 잠깐 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표만 몇 개 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강학습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가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MDP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에 있는 이런 스테이트, 그다음에 액션, 그다음에 리워드, 그다음에 원스톱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감마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장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화학습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풀기 위해서 그 파러시랑 그다음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 예, 그다음에 액션 밸류 펑션,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스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이스타는 옵티멀 팔러시죠. 팔러시를 가기 위해서 큐스타는 그 액션 밸류 펑션이고,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데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큐스타를 구하기만 한다면, 큐스타를 구하니까 액션 밸류 펑션, 옵티멀 밸류 펑션이죠. 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옵티멀 펄러시를 구하게 되는데, 이 물음표라는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옵티멀 밸류 펑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고, 옵티멀 밸류 펑션을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요 이제 노란 화살표가 뭐냐면 옵티멀 펄러시거든요. 이 밸류를 보고 각각에 있는 액션 밸류를 보고 어떤 스테이트에 있든지 가장 옵티멀한 패스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옵티멀 팔러시가 필요한 이유예요. 예. 그래서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옵티멀 팔러시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정보가 들어가면 이 파이에 스테이트 정보를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 화살표 정보가 나오는 거죠. 다음 스테이트가 어디로 가라는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이 액션 밸류 중에서 가장 큰 밸류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Q스타를 구하기만 하면 파이스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증명이 됐고, 우리의 질문은 이거였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Q스타만 잘 구하기만 한다면 파이스타는 당연히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옵티멀 밸류 펑션만 잘 구하기만 한다면 그 뒤에 문제는 옵티멀 팔러시는 당연히 구하는 거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고 우리가 연구해야 할 영역은 여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옵티멀 밸류 펑션들을 구할 것인가? 그 학문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RL에서 강화학 쪽에서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Q스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저번 주에 이제 배웠던 것들이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처음 배웠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MDP에서 그 쪽에서 보시면 MDP의 정의 부분을 보면은 그렇죠? 이 리워드랑 원스톱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에이전트가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이 MDP 중에서도.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과정은 이 모든 MDP에 대한 거를 에이전트가 다 한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알고리즘을 풀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이제 강화학습에 처음 연구됐던 분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메소드로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었죠.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간단한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개수가 적고 액션 개수가 적은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됐는데 그거보다 복잡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을 경우나 액션이 많을 경우는 연립방정식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이터레이티브 메소드가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폴리시 에밸리에이션,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폴리시 이터레이션, 그다음에 밸류 이터레이션까지 해서 어제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봤어요. 이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것이고, 또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MDP의 그 리워드 에이전트가 리워드하고 그 원스톱 다이나믹스를 모른다는 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처음 우리가 접하는 게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돼요. 그러니까 2주차부터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가정이 아니라 그 MDP의 그 정의 그대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MDP 에이전트가 MDP의 그 스테이트 정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가볼게요. MDP의 스테이트 정보, 액션 정보,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리워드랑 원스톱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가정. 이걸 가지고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 이 이후의 모든 그 알고리즘들은 이제 그 MDP의 가정을 가지고 해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만 모든 걸 다 한다는 가정에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연구했던 학문이고 영역이고 이 이후부터는 다 MDP의 본래 MDP 이 가정 하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요거를 보기 전에 앞부분에 그 첫 번째 스타디에 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몇 개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좀 드렸었잖아요. 퀴즈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그
첫 주차에 했던 거를 좀 리마인드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까요? 그 문제를? 피드백을 안 주시니까. 제가 정답이랑 문제를 다 드렸잖아요. 그 슬랙 채널에. 그거를 아마 천천히 읽어보셔도 충분히, 예, 아, 그러셨구나. 잘 안 들으신 분이 있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음, 이게 폴 밸런싱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픈AI 짐에 나오는 그 환경인데, 예, 예, 예. 예. 이제 이게 어떤 환경이냐면, 얘가 이제 아래 중력이 있어서, 그쵸? 여기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이 막대기가. 여기 딱 꽂혀 있는데. 어? 그래서 얘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맞추면 안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얘는 액션이 두 개인 거죠. 쉽게 생각해서. 사실 액션은 이제 두 개인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정보는 얘의 뭐 각속도라든가 이 막대기에 각속도라든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은 얘는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요.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뭐냐면 최대한 얘를 중심을 잡고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밑으로 안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 환경에서 리워드를 계속 주죠. 에브리 타임 스텝마다 스텝이 지나갈 때마다 타임 스텝 2가 계속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리워드를 지금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안 끝나면은 즉 오랫동안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든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든지 계속 움직이면서 안 떨어뜨리기만 하면 막대를 그러면 계속 리워드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1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0.9로 했을 때 0.5로 했을 때 어, 어, 에이전트가 어떤 게 맞냐는 거죠. As long as possible 이렇게 보면 which discount rate would encourage the agent to keep the pool balanced for as long as possibl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1인 경우는 이제 미래의 리워드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1은 그렇죠? 0.9는 0.9만큼 계속 작아지는 거고 곱해서 작아지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0.5는 더 심하게 작아지는 거죠. 미래의 리워드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1을 주던 0.9를 주던 0.5를 주던 지금 리워드를 계속 받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는 다 동작을 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그 리워드하고 원스톱 다이나믹스는 환경에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에이전트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인바이러먼트가 그러면 그 리워드에 대한 리워드에 대한 거를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잘 정함으로 인해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1하고 0.9, 0.5로 했을 때 이게 워킹을 하느냐. 예, 문제인 거죠. 잘 정의를 했냐는 거죠.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모두 다 만족을 해요. 예. 1이었을 때, 0.9였을 때, 0.5였을 때 다 워킹을 합니다. 이 환경은. 그래서 이제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좀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매 스텝, 타임 스텝이 지나갈 때마다 1을 줬는데, 리워드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문제는? 예.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보시면 0을 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터미네이트 됐을 때, 에피소드가 터미네이트 됐다는 얘기는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막대기가 폴 밸런싱이 안 돼서. 예, 그러면 그때 뭘 주냐면은 마이너스 1을 리워드를 줘요. 예. 그러니까 얘는 리워드를 계속 안 주는 거죠. 계속 안 주다가 마지막에 얘가 터미네이트 되면 마이너스 1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1로 했을 때랑 0.9로 했을 때랑 0.5로 했을 때 워킹을 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의 답을 보시면은 2번하고 3번인데 1은 왜 안 될까요? 1은 왜 안 되냐면 자, 제가 10초 동안에 그러니까 10개의 그 타임 스탬프를 지났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만약에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1을 주어주면은 얘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10번 해서 끝났을 때랑 내가 타임 스탬프가 20을 해서 끝났을 때랑 어떤가요? 보면 리워드가.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네, 똑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번을 10초 동안에 그러니까 10초라고 1초에 한 번씩 타임 스텝가 지난다고 만약에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초 동안에 내가 해서 떨어뜨렸을 때랑 20초 동안 해서 떨어뜨렸을 때랑 그다음에 뭐 100분이 지났을 때까지 했을 때나 리워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제대로 못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0.9나 0.5로 했을 때는 어떤가요? 예. 얘가 타임 스탬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워드의 그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0.9하고 0.5는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이제 우리가 인바이런먼트를 우리 지금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뭔가 환경을 물론 그 사이다 팀에서 받았긴 했지만 거기서 어떤 인바이런먼트 값을 이미 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이다 팀에서 아마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어떻게 해야지 이 워킹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는. 예. 그래서 시간 딜레이가 고려가 되는 거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1로 하면은 뭐 디스카운트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래의 그 리워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리워드는 매번 왜 타임 스탬프마다 0인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이제 터미네이트가 되면 에피소드가 터미네이트가 되면 에이전트가 플러스를 1을 받아요. 예. 이랬을 때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1, 0.9, 0.5인 거에 대해서 워킹을 하냐는 거죠. 어떤 게 워킹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리워드를 얘는 어떤가요? 리워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번은 어때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1인 경우는 이 변별력이 없죠, 역시. 예, 계속 1일 테니까. 뭐 내가 100분을 동안 안 떨어뜨린 거나 내가 10초 동안 안 떨어뜨린 거나 똑같잖아요, 리워드가 1로. 마지막에 그냥 1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얘는 워킹을 안 할 거예요, 1번은. 근데 2번은 어때요? 2번이랑 3번은 어떻죠? 얘가 시간이 지난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어떤가요? 리워드가. 예, 적어져요. 그렇죠? 오히려 줄어들어서 얘는 이제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 2번, 3번이 다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푸시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전에 강의할 때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사진은. 이래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될 거고 에피소드가 증가할 때마다 여기 이제 리워드를 계산하는 공식 적어놨죠. R이 1일 때랑 뭐 마이너스 1일 때랑 그쵸 뭐쭉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퀴즈 원스톱 다이나믹스 문제는 이제 좀 쉬워요. 사실 이건 문제를 읽어보기만 하면 쉬워요. 근데 처음 이거를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가 하이하고 로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리사이클링 로봇이에요. 리사이클링 로봇. 로봇이 있는데 로봇에 그 배터리가 스테이트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하고 로우 두 가지밖에 없고 하이였을 때 그러니까 얘가 로봇이 이 바닥에 있는 어떤 깡통을 주우러 다니는데 내가 배터리가 많을 때는 계속 주우러 다녀도 되죠. 서치예요. 이게 서치. 깡통을 서치하러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하이였을 때는 웨이트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웨이트, 서치, 얘는 액션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이 같은 경우는 서치를 했을 경우에 이 0.7은 뭐냐면 내가 10번 서치를 하면은 7번은 다시 배터리가 하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상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로우 상태로 가는 거죠. 배터리가. 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숫자 4는 뭐냐면 4, 0 요거는 리워드예요. 그때 리워드 4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로우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하이인데 웨이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웨이트를 하면 하이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웨이트 한다는 거는 배터리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이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때는 리워드를 1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환경이고, 만약에 이제 로우로 갔을 때, 배터리가 로우로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는 리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 상태로 가면은 얘는 리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을 하면 무조건 하이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1이라는 거는 1%, 100%의 확률로 이제 하이로 가는 거예요. 다음 상태는 무조건 하이인 거죠. 그 다음에 리워드는 이제 0을 받고. 그 다음에 웨이트 상태로 가면, 로우에서 웨이트 상태로 가면 계속 웨이트가 되겠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없으니까 계속 로우 상태로 되는 거고. 이제 로우 상태에서도 역시 서치를 할 수 있어요. 서치를 할 수 있는데, 서치를 하면 8번, 10번 중에 8번은 이제 하이로 가고, 그 다음에 2번은 로우로 가는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리워드죠. 그래서 1로 거의 안 가려고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환경이라고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 문제를 처음 이제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쭉 읽어보시면, 해석을 쭉 해보시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80%의 확률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커런트 스테이트가 하이죠. 하이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웨이트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바이러먼트는 다음 상태와 리워드를 뭘 줄 것이냐는 걸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하이고 웨이트일 때, 내가 하이인데 웨이트를 했어요. 네. 웨이트라는 액션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리워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하이고 내가 액션을 웨이트를 했을 때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음 상태가 하이가 되고, 그렇죠? 몇 퍼센트 확률로? 100% 확률로. 그 다음에 리워드는 1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 답은 이제 여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원스텝 다이내믹스 이쪽 부분은. 근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 원스텝 다이내믹스를 약간 수학적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파서빌리티로. 그 원스텝 다이내믹스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현재 상태가 주어지고, 그죠? 액션이 주어지면 다음 상태는 뭐가 되고 S 프라임이 되고 리워드는 R을 받는다. 그때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MDP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그 성질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와 리워드를 예, 규정하는 건 뭐냐면 현재 상태랑 현재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 현재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과거의 타임 스탬프하고 과거의 타임 스탬프에 일어났던 그 상태 정보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퀀스로. 그다음에 액션도 했을 거고. 그 과거의 액션들과 과거의 스테이트는 현재의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워드를 고려할 때도 이 리워드가 과거의 리워드는 셈에 넣지 않아요.
예, 예. 미래의 리워드. 그다음에 현재 이미디어트 리워드만 중요한 거지. 과거의 리워드, 과거의 스테이트, 과거의 액션은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원스톱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마코프 프로퍼티예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제 그 강화학습 쪽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MDP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수학적인 이 노테이션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한 문제들이 밑에 쭉 나와요. 이것도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게 0.7이잖아요 지금.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하인데 액션 서치, 그러니까 현재 타임 스탬프에서 T라는 타임 스탬프에서 상태가 하이였고 그때 서치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가 하이가 되고 리워드를 4를 받는 확률이 얼마냐? 그게 0.7이라는 거니까 70%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는 문제가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쭉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 문제가 또 반복되면 이거 제가 PDF로 다운로드 받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일단 요거 그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었죠. 두 번째 문제. 요거를 좀 볼게요. 두 번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양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폴러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이제 좀 익숙해지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 이제 리사이클링 로봇이 또 여전히 또 예제로 나오는데요. 리사이클링 로봇 그 환경이 있어요. 그때 MDP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이 정의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폴리시가 있고 스타캐스틱 폴리시가 있었잖아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는 예를 들어서 파이가 이제 펄러시를 얘기하죠. 펄리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펑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상태가 들어오면 로우라는 상태가 들어오면 액션이 튀어나오는 내가 그 현재 상태가 들어오면 액션은 어떤 걸 취해야 될지가 튀어나오는 어떤 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터미니스 펄러스는 확률이 1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음 액션이 리차지로 가는 게 1이라는 거죠. 100% 확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로우를 넣으면 바로 그냥 리차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하이가 넣으면 서치가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디터미니틱 펄러시를 그냥 쓴다고 하면 그것만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레벨이 로우하면 에이전트는 계속 그냥 리차지를 하면 돼요. 배터리를. 네. 그럼 바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레벨이 하이면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하이면 에이전트는 무조건 서치하러 다니면 된다. 예, 요게 이제 디터미니스트 펄러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퀴즈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읽어보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타캐스틱 펄러시는 아까 그 디터미니스트 펄러시는 좀 다르죠.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서 얘가 튕겨 나오는 게 뭐죠? 0.5. 확률이 튀어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로우 상태여서 리차지로 가는 액션을 했을 때 예, 리차지로 가는 그 액션이 몇 퍼센트냐는 거죠. 플러시. 로일 때 웨이트하는 그 플러시가 예, 0.4%로 웨이트 상태로 간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를 좀 익숙해지시기 위한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풀어보시면 돼요. 별로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한 퀴즈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펄러시는 뭐죠? 펄러시는
펄러시는 이 화살표가 이제 펄러시인 거죠. 볼게요. 그러면 S1일 때 어디로 가야 되죠? S1일 때? 예,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Y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S2는 여기 Y로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펄러시는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란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펄러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펄러시라는 거죠.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뭐 V파이 S4는 얼마죠? 지금 여기 보시면 V파이 S4는 어떻게 구하나요? V파이 S4 밸류 펑션이죠. V는 밸류 펑션. 현재 주어진 이 파이 이 펄러시 노란색 펄러시가 있어요.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 펄러시잖아요. 그 펄러시를 지금 노란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펄러시 상에서 파이, V파이 뭐였죠? 이 문제가 4였죠. S4. S4일 때 여기죠. 이때 이 V파이라는 건 뭐예요? 밸류 펑션이죠. S4의 그 밸류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이 펄러시를 따라서 쭉 터미네이트 됐을 때 이게 딱 터미네이트가 S9잖아요. 터미네이트 됐을 때 그 큐뮬레이티드 리워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고 마이너스 1 더하고 마이너스 1 리워드 받은 거를 다 더한 거죠. 5를 더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S1일 때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예요. V파이 S1. 파이가 원래는 소문 서브스크립트인데 지금 예. V파이 S1은 뭘까요? S1일 때 S1일 때는 자 여기서 이 펄러시를 따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아래로 가죠. 두 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리워드를 다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 그래서 얼마예요? 답이 2가 되겠죠. 2가. 답이 2니까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여기 답이 두 개네요. 여기 뭔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문제 출제가 잘못됐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되게 지금 헛갈리셨겠다. 제가 오타가 좀 있었어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 답은 이제 여러분 되게 헛갈렸겠다. 너무 미안하네요. 이 문제가 뭐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에 익숙해지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밸류 펑션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퀘스천 3에 가면은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가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우리가 밸류 펑션을 구하면서 요걸 배웠잖아요. 요거. 네,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밸류 펑션 아까 그 화살표 방향으로 쭉 가가지고 그 리워드를 다 그냥 더해서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그러니까 벨만 이퀘이션, 벨만 공식을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디어트 리워드에다가 다음 상태의 밸류 펑션의 값. 거기다 이제 감마를 곱해야 되긴 하지만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디스카운트 레이시오. 근데 여기 1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 이게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예. 왜 2번, 3번이 되는지. 나머지는 워킹을 안 하고 2번, 3번이 되는. S7에서 S8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7에 대해서 우리가 V파이, 그러니까 밸류 펑션을 구하고자 하면 이미디어트 리워드 마이너스 3에다가 다음 상태 S8에 대한 그 스테이트 펑션의 값, 그 값을 더하면 되는 거죠. 여기로 봤을 때는
이 문제에서 S7의 다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S7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미디어트 리어드, 즉 마이너스 3에다가 S8이 어떤 밸류 펑션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 값을 더해주면 이 S7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좀 봤고요.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익숙해지는 게 이제 이쪽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일단 구해놓고, 그렇죠?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액션이 각각 액션에 대해서, 그렇죠? 이 스테이트에서 아래쪽으로 갔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얼마나, 왼쪽으로 갔을 때, 위로 갔을 때 액션을 각각 취해보고 그 리워드를 이제 구하는 거죠. 리워드의 합을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한 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에 익숙해지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 v파이 스타 이꼴 q파이의 s고 이게 뭐죠?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파이 하고 스테이트 정도 들어가는 게 여기가 액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액션. 예. 근데 우리는 액션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파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 펑션에 파이 s가 넣으면 액션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은데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수학 공식이 true냐 false라는 걸 묻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예, true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옵티멀 팔러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옵티멀 팔러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죠.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이 쭉 있어요. 이제 요게 우리 Q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Q 테이블을 보고 여기서 어떤 액션이 제일 옵티멀하는 거죠. 예. 밸류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즉 액션을 1번 취했을 때 1 받고, 액션을 2번 취했을 때 2 받고, 액션 3 취했을 때 마이너스 3 받잖아요. S1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제일 높은 값, A2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Q 테이블, 그러니까 optimal 액션 밸류 펑션, 이 테이블, Q 테이블만 우리가 잘 구해놓으면은 optimal 팔러시는 그냥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S1이랑 S2는 알겠어요. 유일하니까, 제일 큰 게. 근데 S3는 어떤가요, 지금? 큰 게 지금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률이 들어가요. 예. 얘 두 가지를 2분의 1씩, 2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0.5의 확률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밑에 쭉 나오고요. 요것도 쭉 풀어보시면 돼요. 요것도 좀 문제가 이거 잘못 출제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좀 고쳐서 여기 Q예요, Q. 확률. 예. 요게 이제 요 S3에 대한 액션 1이 들어갔을 때 몇 퍼센트의 확률이냐거든요. 지금 확률로 그렇게 되느냐는 건데 펄러시가 이건 P 확률이고 얘는 Q 확률이에요. 그래서 P, Q고 얘는 0이죠. 예. 얘는 작으니까 아예 선택도 안 할 거니까 지금 그 액션 밸류가 같은 그 액션 두 개에 대해서 이제 P, Q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확률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합쳐서.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쭉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쭉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 MDP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것도 쉽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예. 아, 요거는 반복되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 같은 문제가.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문제풀이 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가겠는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대한 질문을 드렸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자, 문제가 뭐냐면 S2에서 지금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음 상태는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1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이거를? 예. 우리 벨맨 익스펙테이션 공식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 2분의 1 확률, 1로 가는 거 2분의 1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갔을 때, 즉 다음 상태에 이미디에이트 리워드 마이너스 1 더하기 이제 다음 상태. 거기다 감마를 원래는 곱해야 되는데 감마가 1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플러스 거기다 2분의 1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하고, 예, 이쪽으로 갔을 때, 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두 상태로 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두 간대로 간단 말이에요. 두 상태로.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벨맨 익스펙테이션 공식을 이용해서 요로 가는 그 값이랑 요로 갈 때 그 값을 합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공식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네. 여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5고 이게 뭐죠? 이게 왜 5만 있을까요? 이 다음 상태에 그렇죠. 스테이트 밸류가 0이니까 그렇죠. 예, 5 플러스 0 맞네요. 5 플러스 0이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이게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뭐 밸류 이터레이션, 펄리시 임프루먼트, 펄리시 이터레이션, 펄리시 이밸리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들리시죠? 예. 그래서 오늘 문제 풀다가 다 끝나게 생겼네. 잠깐만요. 예, 몬테카를로 수들을 좀 볼게요. 몬테카를로. 음,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봅시다. 상태를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가 몇 개인가요, 지금? 스테이트가. 네 개죠, 네 개. 네, 네 개죠. 그래서 스테이트 1번이 있어요, 이렇게. 회색 벽돌.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제 약간 그 빨간색 계통.
지금 컴퓨터가 또 다운이 됐거든요. 지금 다시 켜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제가 어, 다운이 됐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다시 리부팅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복귀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카탈리나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네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렸었죠? 이게, 저희가 몬테카를로 이제 메소드 알고리즘이죠. 요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이제 네 개의 스테이트가 있어요. 아직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나가셨다가 들어가 보실래요? 황하남님. 보이실 거예요,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아,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가 1번 스테이트, 2번 스테이트, 3번 스테이트, 이제 4번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요 녹색 여기 있죠. 잔디. 여기 요 스테이트 4에 가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예, 목표인 거고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을 받아요. 이 리워드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태로 여기로 가면 다음 상태가 만약에 뭐 요 회색 요 스테이트다. 1번 스테이트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4번 스테이트 왔을 때만 10을 받죠. 10을 받고 나머지는 리워드를 계속 마이너스 1만 받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요건 뭐냐면 이제 룰렛이죠. 룰렛을 두는데 여기 이제 4분의 1의 확률로 액션 4개를 이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퀴 프로바블 랜덤 폴러시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랜덤 폴러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러시를 확률적인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가기 위해서 폴러시를 이제 랜덤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폴러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특정 폴러시는 그 큐 테이블에 대한 그, 그 큐 테이블을 보게 되는 거. 큐 테이블에 대해 어떤 밸류들이 계속 어떤 그 쌓여가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가 어떤 폴러시를 찾게 되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특별한 폴러시가 없기 때문에 랜덤 폴러시로 해요.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에피소드라는 게 있어요. 즉 에피소드는 뭐냐면 스테이트 1에서 시작해서 터미널 스테이트 S4에 가서 한번 끝난 거죠. 요거를 이제 에피소드라고 해요. 근데 에피소드는 지금 여기 이 예제 같은 건 2개밖에 없죠. 현재는. 근데 이제 에피소드 1하고 2를 한번 쭉 쫓아가 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일단 스테이트 1에서 그렇죠. 스테이트 1에서 액션 위로 가는 액션을 취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봤죠? 마이너스 1을 리워드로 봤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상태가 그 빨간 벽돌 스테이트 2일 경우에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트에 가서 제가 그 다음에 액션이 어떻게 됐죠? 왼쪽으로 갔죠. 자,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다음 상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피드백을 한번 줘보실래요? 예. 그대로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대로이죠. 예. 근데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하고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그 리워드랑 그다음에 다음 스테이트가 몇 퍼센트 확률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MDP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이 2번 스테이트 간 다음에 2번 스테이트에서 왼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해봐야 그 다음에 얘가 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스테이트 아니면 미끄러져 가지고 1번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죠. 혹은 3번 스테이트로 갈 수 있어요. 튕겨 가지고 3번 스테이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걸 이해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제 좀 조금 좀 쉬워져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면은 내가 액션을 왼쪽으로 보냈는데 왜 스테이트가 2번이 됐냐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리워드는 당연히 스테이트가 2번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을 또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더니 지금 저 이게 뭐죠? 밤색으로 생긴 이 스테이트 3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스테이트 3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 환경에서는. 왜냐면 에이전트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어떤 로그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게 이 경험에 대한 로그. 요게 에피소드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리워드도 모르고요. 다음 상태의 리워드랑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험을 해봐요. 인바이런먼트한테 받은 정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바이런먼트가 여기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제 3번 스테이트, 2번 스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 다음 인바이런먼트가 준 그 다음 상태가 이제 이런 3번 스테이트가 됐던 거고 3번 스테이트에서 보세요. 위로 액션을 했잖아요, 지금. 위로 액션을 했는데 얘가 어디로 갔어요? 이 3번 스테이트에서 위로 액션을 갔는데 인바이러먼트가 준 다음 상태는 뭐였죠? 예, 4번 터미널 스테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는 게 이 다음 상태하고 리워드인 거예요. 이거는 엔바이러먼트가 준 정보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했죠? 액션을 취할 때? 어떤 펄러시를 이용해서 취했죠, 지금? 요, 그쵸? 룰렛을 돌린 거예요. 말씀, 동전을 던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저 위로 간다는 게 정상이었는데, 스테이트가 분리되는 거였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키 프로블 랜덤 펄러시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모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몬테카를로 법칙, 메소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어디 갔나요? 눈에도 안 보이고. 제가 한번 이렇게 시스템이 다운되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1주차에 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보시면.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예, 정현님이, 정현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죠. 우리는 큐테이블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옵티멀 펄러시는 자연적으로 구해지니까 우리는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탭을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
예,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밸류 펑션들을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들을 다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봅시다. S1에 S0에 있는 걸 먼저 구해봅시다. S0에 있는 거. S0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스테이트 액션 정보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액션 밸류 펑션을 다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보시면 자, 상태 정보 S 그러니까 스테이트 1이죠. 스테이트 1에서 위로 가는 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 액션.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터미널 될 때까지 그 큐뮬레이트 리워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아래쪽 에피소드에는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스테이트 제로, 스테이트 1에서 예, 오른쪽으로 가는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보면은 어떤 걸 구할 수 있어요, 요걸? 스테이트 2번에 대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 액션을 구할 수 있죠. 이 다음에서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가는 그 리워드를 다 합치면 되니까 얼마겠어요, 얘는? 아시는 분? 요거. S1에서 액션 A1을 추했을 때,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이니까 8이 되죠. 정현님,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스테이트 액션 펑션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스테이트 액션 펑션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에피소드를 두 개만 있으면 그 모든 스테이트의 모든 액션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요거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까 같은 환경에서 예, 에피소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에피소드로 모든 스테이트, 네 개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구할 수가 없죠. 예, 맞아요. 구할 수 없어요. 황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에피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우리는 정확한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예, 맞아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에피소드는 뭐라 그랬죠? 경험의 로그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받은 그 경험들, 내가 인터액션을 한 경험, 그거를 이제 에피소드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장표의 의미가 그래요. Truly understand the environment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진짜로 그럼 에이전트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테이트가 네 개의 스테이트로 이루어진 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접할 그 환경들은 보세요. 지금 우리 RL with 스타크래프트 할 때 스타크래프트 환경을 보시면 그 설명서 보셨죠? 튜토리얼이나 뭐 API 같은 데 보시면 스테이트가 굉장히 커요. 예. 그다음에 액션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문제를 몬테카를로로 푼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모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옵티멀 펄러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스타캐스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에피소드를 많이 모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항상 그 스테이트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똑같은 스테이트에서 내가 1번 타임 스태프에서는 스테이트 제로에서 왼쪽으로 가는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똑같은 그 스테이트의 똑같은 액션을 다음 뭐 100번째 스텝에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 다음 스테이트하고 리워드가 다른 게 나와요. 왜냐 그러면 이게 스타캐스틱한 환경이거든요. 다이나믹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다음 상태나 리워드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많이 모을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스타캐스틱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이제 프리딕션은 뭐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죠. 이거를 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 에피소드에 있는 이 로그들을 보고 이제 스테이트 펑션이랑 그다음에 액션 그 펑션, 액션 밸류 펑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2번 스테이트에서 왼쪽으로 가는 액션, 2번 스테이트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 2번 스테이트에서 위로 가는 액션, 2번 스테이트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또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보세요. 자, 얘가 9였어요. 자, 에피소드 1에서는 그래서 요걸 하면서 어떤 큐 테이블에다가 요거를 적어놨어요. 리턴 값을. 근데 다음에 에피소드 2를 통해서 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스테이트 2번에 대해서 똑같은 액션을 취했더니 요번에는 뭐가 나왔죠? 또 9가 나왔네요. 근데 요번에 9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이제 요런 거죠. 요런 내용. 9가 나왔어. 네, 여기까지 됐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똑같은 게 나오면 그 중에 베스트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게 베스트인지를 쭉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파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예, 파이는 펄러시. 예, 펄러시는 인풋이 뭐가 들어가요? 스테이트 정보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액션이 나온다고 했죠. 이 파이의 지금 현재의 이 펄러시를 보면 이 펄러시에 대고 이 큐 테이블이죠. 큐 테이블 그러니까 펄러시에 대고 묻는다는 거는 큐 테이블에 대고 찾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1번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이 지금 위로 가는 위 방향으로 7이잖아요. 그래서 이 7이 튀어나오는 거고. 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규맥스예요. 아규맥스. 네. 가장 큰 값의 그 인덱스. 그게 그 액션이죠. 액션 1, 2, 3, 4, 네 번째 인덱스. 액션 4번이 이제 가장 스테이트 2에서는 가장 좋은 펄러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펄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키 프로버블 랜덤 펄러시인 아주 배드 펄러시죠, 이게 지금.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4분의 1 확률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에피소드를 쌓으면서 그것을 큐테이블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펄러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베러 펄러시로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순간 얘가 옵티멀 펄러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요게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디 펄러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큐테이블에서 어떤 펄러시 액션을 구할 때 그리디하게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놈을 그냥 밸류가 가장 큰 것을 그냥 선택하는 거. 이거를 그리디 펄러시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입실런 그리디 펄러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익스플로레이션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화학습. 그거를 구현하는 원리예요. 네. 입실론 그리디 펄리시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입실론이라는 값을 하나 만드는데 이 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돼요. 그래서 입실론만큼 어떻게 하냐 랜덤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러시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리디하게 이렇게 제일 큰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4개를 그냥 값을 안 보고 4개 중에 그냥 랜덤하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요 확률만큼 입실론 확률만큼 랜덤하게 선택하고 1-입실론만큼 확률만큼은 그리디하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 펄러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에이전트가 만약에 그리디한 펄러시로 선택을 하느냐 액션을 아니면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를 선택을 하느냐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가 조금 더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디 펄러시만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배운 것만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배운 거는 이거죠. 큐테이블에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것만 의존해가지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게 그리디 펄러시고요.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는 그 중에 몇 퍼센트, 입실론의 그 파서빌리티만큼은 랜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배우지 않은 것도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니까. 예, 맞아요. 배우지 않은 것도 쓰기 위해서. 맞아요. 큐테이블을 내가 의존하지 않고 랜덤하게 다른 것도 한번 길을 가보겠다는 게 이제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예요.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는 이 입실론 값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입실론이 0이면 어떨까요? 얘는 그냥 그리디 펄러시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입실론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큐테이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방식. 예. 랜덤 펄러시 있죠. 예.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학습이 되겠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고 싶으면 입실론 값은 어때요? 좀 크게 잡고,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딥러닝 기반의 어떤 이런 아래를 딥 강학습에 가면은 입실론 값을 처음에는 좀 많이 잡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줄여가요. 예, 점점 줄여가서 우리가 배운 건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입실론 디케이. 정현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아시는 것 같네요. 예. 예, 물론 다른 분들도 예, 알고 계셨겠지만,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디 펄러시는 항상 그리디한 액션을 취하는 거고, 입실론 그리디는 most likely.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냐, 익스플로이테이션이냐,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고 싶으면 입실론 값을 크게 하고, 예,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많이 하고 싶으면 입실론 값을 적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입실론,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점점 더 많이 하게 점점 이제 줄여가는 거 있죠. 입실론 값을 점점 줄여가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입실론 디케이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몬테카를로의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TD. 이게 템퍼럴 디시전이 아니라요. 템퍼럴 디퍼런스예요. 디퍼런스. 제가 지금 계속 오타를 하고 있는데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 몬테카를로의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인데 이 빨간색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시면은 해석해 보시면 좀 아실 텐데 이 내용이 뭐냐면 몬테카를로 법칙은 몬테카를로 방식 메소드는 어땠나요? 우리가 에피소드가 한 번 끝나면 한 번 업데이트를 해요.
그 큐테이블 업데이트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한번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아놓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거를 큐테이블 업데이트하기 시작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얘가 쭉 나오는데 뒤에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 자율자동차가 만약에 매번 매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쵸? 어떤 종료가 터미널 스테이트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카 크래시가 나서 셀프 드라이빙 카가 사고가 나서 멈췄을 때 그때서야 만약에 큐테이블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굉장히 덴저러스한 그런 상황이니까 몬테카를로의 법칙의 단점이 그거예요. 이게 에피소드가 끝나야만 업데이트가 된다는 알고리즘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바꿔보자. 지금 얘기하면 타임 스탬프가 한번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없나 해서 연구됐던 게 이 템포럴 디퍼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살산이 큐러닝 요게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예요. 아, 메소드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볼게요. 살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는지 좀 볼게요. 살사는 자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환경인데 이 큐테이블에 지금 뭔가 밸류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여러 번의 그 에피소드가 죄송합니다.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태인데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S0, S0, A0, 이 제로라는 의미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타임스탬프예요. 여기 있는 게 이 상태의 번호예요. 상태 1번. 요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요 숫자 있는 게 이게 2번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1번 상태에서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그 값이 현재 에스티메이트 큐테이블의 값이 6이 되죠. 6. 예, 그래서 여기 커런트 에스티메이트가 6인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하자면 얘가 터미네이트가 끝나봐야 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얘 리워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얘 리워드를 해보지 않은 거를 리워드를 어떻게 알겠어요. 리워드 expected cumulated 리워드인데 그러니까 얘는 그 몬테카를로는 못 구해요. 여기 이 상태에서. 근데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는 살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 번 더 액션을 취해요. 한 번 더. 그래서 SA를 취하고 나면 리워드를 받고 이미디에이트 리워드를 받고 다음 상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액션을 한 번 더 취해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큐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뭔가 그거 값을 가지고 지금 요 6 있죠. 즉 스테이트 제로에 A 제로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6이라는 값을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상태에 있으면 한 번 액션을 다음 액션을 한 번 더 취해보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리워드를 가지고 그 리워드 값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업데이트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상태의 현재 액션. 즉 S1번 그러니까 스테이트 1의 오른쪽 방향의 액션. 요 부분 있죠. 요거 6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자, 보십시오. 그 현재 상태 있죠. current estimate. 그러니까 S1, 그러니까 state 1의 오른쪽 액션 제로, 그러니까 오른쪽 액션을 취했던 값을 가져와서 그 6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받았어요. 리워드 여기 오고 다음 있죠. 다음 액션을 취했을 때 요걸 어떻게 요거 많이 봤죠. 요거 뭔가요? 요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벨맨 익스펙테이션 공식이랑 되게 유사하죠. 리워드, 이미디어트 리워드, 그 다음에 예,
다음 상태의 그 밸류 펑션을 구하면 되잖아요. 뭔가요, 이게? 여기 다음 상태가 S1이고 액션 이거니까 요거죠. 8. 요걸 가져와요. 그걸 합쳐요. 그러면 7이 되죠. 예. 여기다가 어떤 그 0에서 1 사이의 값을 곱해요. 그 값을 더해줘요. 여기서는 2분의 1 값을 더해줬을 거예요. 0.5를 0.5를 곱했을 거예요. 0.2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 장표에 가면 6.1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자, 7에서 6을 뺐어요. 그러니까 current estimate, 그러니까 alternative estimate에서 current estimate를 빼요. 7에서 6을 빼고 그 값에다가 어떤 0에서 1에 있는 어떤 값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0.2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6하고 7의 차이가 1이잖아요. 그렇죠? 1에다가 0.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0.2가 되겠죠? 그거를 현재 상태에 있는 이 값 있죠. 밸류 펑션의 값. 여기다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6.2가 된 거거든요. 이게 왜 6.2가 됐는지 좀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6.2가 됐는지.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예, 그럼 비슷한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할인율이랑 비슷한 건데 새로운 종류의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요 알파 값이에요. 하이퍼 파라메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 상태는 현재 상태에다가 어떤 값에다가 알파만큼 곱해줘서 조금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감마는 뭐냐면 그 리워드를 계산할 때 쓰는 디스카운트 레이트고요. 예. 감마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예요. GT를 구할 때 쓰는 거죠. GT를 구할 때 쓰는 거. 예, 예, 예. 이 알파 값은 감마 값이랑 달라요. 예. 하여튼 지금 계속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이퍼 파라메트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3개가 나왔잖아요. 뭐뭐인지 혹시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시나요? 벌써 3개 나왔는데 일단 감마라는 값,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어요? 입실론에는 입실론 그리디 할 때 입실론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알파 값 벌써 하이퍼 파라메타가 3개가 나온 거예요.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여튼 하이퍼 파라메타는 또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이퍼 파라메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6.2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은 얼마였을까요? 0.2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식에 의해서 GT 값이 얼마였어요? 6이었던 거고 이 Q, ST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템포럴 디퍼런스니까 요거죠. 요거. 지금 요게 구한 게 그쵸? 예. 요게 6이고 요게 6이에요. 요게 6이죠. 지금 요 구한 게 지금 그쵸? 7 맞죠? 7에서 6을 빼니까 얼마예요? 1이 됐던 거예요. 1 여기가. 그리고 알파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0.2죠. 그쵸?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맞아요. 0.2. 예. 그래서 6.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스텝이 끝났어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S1하고 A1에 대해서 요걸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전에는 S0에 그러니까 S1의 오른쪽 같은 걸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 액션 밸류 값을. 요번에는 스테이트 2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쵸? 요 액션 밸류를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다음에 한 번 더 액션을 취해요. 보시면. 그래서 요 값은 요 공식에 의해서 R 플러스 1, 그쵸? 마이너스 1에다가, 그쵸? 지금 감마가 1인 거예요. 예, 그래서 Q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 Q를, 그러니까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S2, S3, 스테이트 3에서 위로 가는 거. 스테이트 3에서 위로 가는 게 10이죠. 10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뭐냐면 여기 이 공식에서 이거예요. 그쵸? 리워드. 다음 상태의 값.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건 뭐죠? 요거. 요거죠, 요거. 다음 상태 액션을 취한 거. 거기에 근데 이게 감마가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10인 거예요. 여기 1이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9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9지요, 지금. 그러다가 아까 앞단에 있던 이 커런트 에스티메이트가 8이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8이죠. 8을 이 8.1은 지금 업데이트 된 거예요. 되기 전에는 8이었겠죠. 여기 보시면 8이었죠. 8을 하고 그쵸? 거기다가 알파가 아까 얼마였죠? 그러니까 8, 이거 제가 더 헷갈리네. 9에서 마이너스 8하고 그럼 1이 되죠. 여기가 괄호 안이. 근데 알파가 0.2였으니까 8에다가 원래 8에다가 0.1을 더하니까 8.2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황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살사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사는 왜 살사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름이 왜 살사냐면 S가 요거예요. A가 요거고 R이 요거고 다음에 S 갖다가 A 여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즉 요거까지 볼까 SAR, SA까지 본다고 해서 살사예요.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고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살사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액션이 2번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액션을 2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설명이 이제 됐고요. 설명이 됐어요. 근데 살사 제로는 뭐냐면 살사 제로가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뒤에 가면 살사 맥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살사 맥스는 우리가 큐러닝이라고 불러요. 예. 살사 제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사예요. 살사 맥스는 큐러닝을 우리가 이제 자 봅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처음에 일어날 때 SAR, SA까지 한 다음에 S0가 한번 업데이트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한번 액션을 또 한 다음에 S1, A1이 업데이트 되고 여기 업데이트 되는 게 어떤 게 업데이트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죠? S1, A1이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S0하고 A0가 지금 업데이트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리디하기 입실론 그리디한 폴러시를 쓴다고 지금 나와 있죠. 살사는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S, T에 AT까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얘도 그, 그 몬테카를로랑 마찬가지로 에피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해지겠죠. 업데이트가 많이 될수록 정교해질 거고 옵티멀 폴러시에 도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옵티멀 폴러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더 정교해지고. 이게 살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 수도 코드예요. 수도 코드. 예. 처음에 큐테이블을 어떻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어떤 수도 코드인데 처음에 q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특정한 값으로 뭐 0이면 0 이렇게 업데이트 이니셜라이즈가 돼 있을 거라고. 이니셜라이즈가 돼 있을 거고 이제 서서히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주어지면 에피소드를 계속 타고 가면서 타임 스태프마다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살사 제로는 살사라 그랬고 살사 맥스는 이제 우리가 큐러닝이라고 했는데 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기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런트 말고 이 얼터네이티브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이 값을 구할 때 있죠. 말하자면 이 값, 이 플러스 9라는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그 부분이 좀 달라요. 보시면 여기는 q 테이블을 액션을 한 번 더 취해서 q 테이블을 봤잖아요. 근데 큐러닝은 그러니까 살사는 그랬던 거고 큐러닝은 그냥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취하지 않고 그냥 q 테이블에 있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값을 그냥 가져요. 맥스 값을. 말하자면 여기서 어떤 값이 될까요? 여기서 말씀해 보실래요? 누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뭐가 될까요? 이거. 이 값이. 여기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 구하는 방식이. 살사에서는 액션을 한번 취하고 나서 S2의 A1 이 액션을 취해야만 가서 Q테이블에 가서 요 S2래 S3 요 밤색 요 스테이트 거기 가서 위로 가는 스테이트 가서 그 10이라는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맥스 값을 그냥 가져와요. 액션을 안 취하고 큐러닝은.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값을 가져올까요? 여기도 역시 10이에요. 맞아요. 예. 예. 우연히 그냥 10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 11이 있었으면 11을 가져오는 게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2 플러스 9가 아니라 만약에 11이었다. 그러면 그 스테이트의 q 테이블을 보고 그 스테이트에서 가장 높은 그냥 값을 가져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달라요. 그것만 달라요. 말하자면. 그래서 살사랑 큐러닝, 살사 맥스가 큐러닝이라고 그랬죠? 큐러닝이랑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액션을 안 취해도 돼요. 다음 액션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위한 값을 구할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살사는 살사는 이렇게 되죠. 살사하고 살사 맥스는 이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익스펙티드 살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얘는 또 달라요. 이 구하는 공식이. 아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파서빌리티 있죠. 이 펄러시의 어떤 파서빌리티가 있거든요. 그거를 q 테이블에 있는 값하고 다 곱해요. 그래서 그거를 썸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살사 맥스 말고 이제 우리가 익스펙티드 살사는 어떻게 구하냐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 10을 구하는 요 방식 있죠. 이 얼터너티브 요 에스티메이트에서 요 값 있죠. 요 값을 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요걸 구하는 공식이 좀 전에 이 상황이라면 여기에 18, 9, 9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오른쪽 왼쪽 가면 어떤 파서빌리티가 있잖아요. 그거를 곱해요 여기다가 확률을. 그래서 그거를 썸한 값을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달라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살사랑 살사맥스, 살사맥스는 큐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그다음에 익스펙티드 살사.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제 요것들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에는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요 부분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성능이 좋고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언팔러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팔러시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언팔러시는 보통 이제 요 살사하고 익스펙티드 살사. 그러니까 여기 요 살사하고 익스펙티드 살사라고 해서 이게 왜 언팔러시냐면 그러니까 이밸류에이트를 할 때랑 임프루브먼트를 할 때 그때 액션을 그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때 폴러시를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폴러시. 예. 그래서 언폴러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밸류에이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값들을 구했잖아요. 이 값을. 이게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고 임프루브먼트는 뭐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여기를 업데이트 했잖아요. 예.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했죠? 해당 펄러시를 보고 했잖아요. 큐테이블 펄러시를 보고 했잖아요. 저희가. 살사하고 익스펙티드 살사는. 그쵸? 그래서 언펄러시라고 하고요. 살사 맥스는 어퍼 펄러시인데, 그러니까 큐러닝은 어퍼 펄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앞에 거는 그리디하게 펄러시를 취하고, 뒤에 거는 그러니까 그리디하게 펄러시를 취한다는 게 뭘까요? 그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어떤 값을 이밸류에이트 할 때 그리디하게 취한다는 건 맥스 값을 취했잖아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 맥스 값을 취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디퍼런트 하다는 거죠. 이 그리디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템포럴 디퍼런스 메소드를 보면은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액션을 두 번 취하잖아요. 두 번 취하게 되는데 아니, 두 번 취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스텝 더 가보잖아요. 말하자면 스텝을 한 번 더 가보는데 처음 스테이트의 그 액션을 취할 때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살사나 큐러닝이나 둘 다 뭘 쓰냐면은 이 그리디 펄러시를 써요. 이 입실런 그리디 펄러시. 그렇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그리디 펄러시. 근데 두 번째를 볼 때는 어때요? 두 번째를 볼 때. 이 두 번째 스테이트를 볼 때는 살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입실론 그리디를 보죠. 근데 큐러닝은 어때요? 큐러닝은 얘를 액션을 안 취해보고 그냥 맥스 값, 좀 그리디하게 보잖아요. 최대값을 무조건 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온폴러시냐 오프폴러시냐를 그 보는 그 구별하는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로 좀 어렵게 써놔서 그런데 바로 그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가 스테이트를 한 번 더 가보잖아요. 현재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까지 가본 다음에 뭔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쵸?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할 때의 폴러시랑 그쵸?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할 때의 폴러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러닝이고 같으면 살사예요. 예, 예. 아니요. 폴러시 함수를 한 번 더 거치느냐. 그렇죠. 아, 저게 좀 질문이 좀 애매한데 그렇죠. 폴러시 함수를 거치는 건 맞는데 어떤 폴러시 함수는 입실론 그리디 폴러시 함수냐? 그렇죠? 아니면 그리디 폴러시 함수냐? 그리디 폴러시 함수를 취하는 게 뭐예요? 큐러닝이에요.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살사나 큐러닝이나
그 살사나 큐러닝이나 처음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때는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를 따라가요. 근데 두 번째 상태, 그러니까 다음 상태에서 그 액션을 볼 때는, 그러니까 액션을 볼 때는 살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입실론 그리드를 똑같이 보고, 얘는 큐러닝은 뭘 본다고요? 예. 그냥 그리디하게. 예, 그냥 그리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이제 살사하고 큐러닝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고, 그래서 보통 온펄러시가 오프펄러시보다, 그러니까 오프펄러시가 뭐라 그랬죠? 큐러닝. 살사가 큐러닝보다 어떻다고요? 여기 보시면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익스펙티드 살사가 살사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익스펙티드 살사죠. 예. 익스펙티드 살사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살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큐러닝.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됐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뭐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하다 그러더라고요. 퍼포먼스 차이가 뭐 굉장히 뭐 살사가 굉장히 좋고 뭐 큐러닝은 굉장히 나쁘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다음에 요걸 보시면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살사하고 큐러닝을 약간 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퍼포먼스가 살사가 더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리워드를 보고 아는 거죠. 네. 보시면 더 좋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살사로 구한 거하고 큐러닝을 구한 거를 그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 이게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크리프가 여기 쪽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리워드를 마이너스 굉장히 많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터미널이 되는 터미널 스테이트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런 그리드 예제인데 여기 보시면 세이프한 패스를 찾는 게 뭘까요? 그리고 옵티멀 패스 이렇게 가까이 여기 가면은 떨어지면은 분명히 이 크리프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리워드를 많이 받으니까 일로 안 가려고 할 건데도 얘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이렇게 가까이서 가죠. 지금 보시면. 자, 옵티멀 패스를 찾는 게 뭘까요? 옵티멀 패스를 찾는 게 살사가 맞습니다. 예. 예. 옵티멀 패스를 찾는 게 살사가 맞고요. 큐러닝은 세이프한 길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예. 맞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55분이네요. 10시 55분이라서 제가 RL인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몬테카를로랑 TD, 템퍼럴 디퍼런스까지 지금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까지 배웠는데 요 세 가지 알고리즘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동작을 못해요, 잘.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심플한 환경에서는 잘 풀려요, 이 문제가. 근데 얘네가 만약에 우리의 현실 문제 있죠. 우리 현실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금융 쪽에 뭐 이런 문제들은 그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거나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이지만 굉장히 그게 많아요. 디스크리트가 굉장히 그 스테이트의 스페이스가 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전통적인 강화학습, 그 트레디셔널 RL인 뭐 몬테카를로, 템퍼럴 디퍼런스, 그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Q테이블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Q테이블은 프로그래밍적으로 보시면은 어떤 메모리를 차지하는 어떤 테이블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무한하잖아요. 그게. 무한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메모리를. 예. 그리고 굉장히 디스크리트하지만 큰 스페이스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메모리를 굉장히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딥러닝 어프로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딥러닝 어프로치가 들어가요.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래에 그거를 정리한 게 요 챕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모델 베이스, 모델 프리 러닝 이런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 뭐죠?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모델 베이스 러닝. 그 모델 베이스의 특징은 뭐죠? MDP가 모든 MDP의 모든 걸 다 아는 경우,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거죠. 얘는 모델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템포럴 디퍼런스가 좀 그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말씀드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가지 방식을 써요. 실제로 우리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아래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 연속된 값들을 이제 범위를 줘가지고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값은 이 값으로 통일, 여기서 여기 값은 이 값으로 통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값으로 통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는 거. 혹은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딥러닝을 하셨으면 아마 익숙해졌을 텐데 요 개념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요거로 쓰는 미분 나오고 하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결론만 말씀드리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은 거의 쓰지 않는다. 다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으로 쓴다.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좀 뭐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제가 할게요. 지금 11시가 다가와서 여기서 멈추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리고 역시 뭐 이제 보시면 여기 퀴즈들이 있을 거예요. 퀴즈들을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퀴즈에 대한 정답을 또 드릴 거예요. PDF로. 그러면은 이제 답을 맞춰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목요일 날 뵐게요.